셋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오디오가 안 들리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제 음악 들리세요? 셋 하나 둘. 음악 안 들리세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음악 들리시죠? 제가 안 들리네요. 왜요? 어떻게 된 거지? 어, 연주가 아예 안 들리는데요.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러네요. 설정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지금 출력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네요. 왜 이러지? 셋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나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 갑자기 오디오 저한테는 안 들릴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 소리가 멈췄어요. 아이디어로 어디도 안 나요. 지금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나간다는 얘기인데.
마이크 소리는 들리는데 OBS하고 충돌이 일어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음악 소리가 나가고 있죠 지금. 네, 음악 소리가 나가고 있으면 됐어요. 저는 안 들리지만 안 들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 저번 주에 이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금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스케줄이 막 여러 가지로 막 꼬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잠시만 안을 좀 넣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바라보님은 맨날 그 기타 연습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맞구나. 저 웃음 표시는 매일 기타 연습만 하신다는. 말소리가 작아요. 셋 하나 둘. 지금 어때요? 지금 크죠? 셋 하나 둘 하나 둘. 네. 키웠습니다. 네. 음악은 끄겠습니다. 아, 음악 소리 나오지도 않는 거. 왜 이러지? 역시 이럴 때는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데 지금 껐다 키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을 배경 음악을 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설정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요거 어디 갔어? 아이패드 설정을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퀵타임으로 됐습니다. 자, 설정은 다 했습니다. 요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약간 컨텐츠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 구독자분 느는 거라든지 그게 확실히 근데 보면은 그 처음 오신 분하고 재방문 하신 분이 재방문 하시는 분들이 꽤 인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독 중이신 분들이 또 좀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주말에 그 악기점 촬영하러 일본에 가려고 했었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빠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스케줄을.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내일 해도 되는데 미리 또 공지를 또 오늘 한다고 해놓고 다시 또 바꾸면 그래서 그냥 오늘로 그냥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기회가 생기고 돈도 좀 생기면 그 도쿄 쪽으로 한번 그 악기점 있잖아요. 그쪽에 빈티지 악기 비싼 것들 많이 있는 그 장소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 되게 비싼 빈티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몰려 있어요. 악기점이. 아,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날씨 엄청 덥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연주가 있습니다. 그 도수 빨리 보는 법이요. 도수 빨리 보는 법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도수. 어떠한 루트가 지정되면은 코드던 스케일이던 빨리 그 숫자를 빨리 찾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아, GS님 어서 오세요. 아, 미국이시구나. 네. 네. 미국 쪽에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GS님이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미국이면은 하기야 미국도 워낙 넓으니까 거기도 시차가 다 다르죠. 네. 그래도 오전이 아닐까요? 지금?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아, 근데 이게 그 동부 뉴욕 8시 17분.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뉴욕 하면 또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빌리 조엘의 그쵸? 그 노래가 또 딱 생각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뉴욕 하면 또 직장이시구나. 8시 일찍 시작하시는군요. 들키지 않게 몰래 보세요. 빌리 조엘 콘서트 가보셨어요? 와. 그 빌리 조엘이 그 엘튼 존 아세요? 엘튼 존? 엘튼 존이 그 영국의 거의 완전 그 국보급 가수잖아요. 엘튼 존이. 네. 그 이제 영국에 엘튼 존이 있으면 미국에는 빌리 조엘이 있다. 그랬었죠. 바라보님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GS님하고 조금만 얘기 좀 하고. 네. 그쵸.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는지 일본에서 그런 거 분류를 하는 걸 좋아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영국의 엘튼 존, 미국의 빌리 조엘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뭐 우리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그때 그 무너진 삼풍백화점 그 로고송이 그 광고 커머셜이 그거였잖아요. 광고송이 빌리 조엘의 스트레인저인가? 휘파람 불다가 나오는 곡 있잖아요. 따라리라 따라리라라 그러다가 이제 락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거. 예. 그 기억이 나네요. 삼풍백화점 그 옛날에 그 빌리 조엘 노래였었고 그 다음에 뉴욕 스테이 온 마인은 진짜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그 다음에 뉴욕 하면 또 저는 항상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약간 그런 마이 웨이 이런 게 막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미국에 계셨구나 GS님. 그러면 GS님은 코리안 아메리칸인가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바라모님 그 아, 1.5세 되면 그러시면은 그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러면 미국 사람이시네요. 아, 저랑 비슷한 연배시네요. 유재석이 72년생이니까. 아, 유재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유재석 님이라 그래야죠. 아, 그러시구나. 도수를 빨리 보는 방법이 유재석 씨. 네. GS님 같은 경우 미국에 계시면 뭐 음악적인 거 뭐 그런 거는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도 리더 국가니까. 거기에다가 뭐 블루스, 컨츄리 뭐 이런 것들 뭐 말하자면은 미국의 민속 음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뉴욕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뉴욕대. 거기 한국 사람들 거기 대학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음악 전공으로. 그 빌딩만 있는 NYU요. 네. NYU. 저랑 같이 연주하는 그 색소폰 부는 친구도 NYU에서 거기서 석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코스처럼 많이 갔죠. 네. 그래서 NYU 출신들이 꽤 많아요. 저 아는 그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이 NYU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자, 그 바라모님 그 숫자를 빨리 보는 법, 도수를 빨리 보는 법은요. 비싸죠. 네. 아유. 저 예전에 그 버클리 장학금 시험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장학생 선출이 돼서 그 날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책자하고도 날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얼마가 드는지 해가지고 안내서가 날아왔는데 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GS님.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뭐 어떤 특별한 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또 멀리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또 봐주시면서 또 회사에서 몰래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구나. 지금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뭐 직장에서도 뭐 상당히 그 직위가 있으시겠네요. 만약에 회사라면. 그리고 아니면 개인 사업체거나. 예, 그러니까요. 뭐 CEO나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이사급. 그쵸. 더군다나 뉴욕이니까. 네네. 제 추측이 맞았네요. 아, 그리고 바라모님, 제가 그거 만들었어요. 그 카톡방. 그거 카톡방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비번도 거기, 예, 2024 0608 10일인가 만들었는데 8일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오픈 톡방 있잖아요. 그거 만들었으니까 저밖에 없어요. 들어오세요. 아니 그것도 가능해요. 그 원래 바라모님 그 원래 카톡 말고 그 저기 뭐야 캐릭터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컨설팅. 그쵸? 예. 미국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술의 도시잖아요. 예. 아니구나. 문화, 예술, 뭐 경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뉴욕은. 그쵸? 예. 저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워 들은 걸로는 그쵸. 그 다음에 그 버스킹이나 그쵸. 예. 굳이 뭐 이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코드 한두 개 그냥 배워서 그걸로 노래하고 막 그쵸. 그리고 미국은 그런 어떤 자기네 어떤 창고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 바라모님 지금 GS님은 그 GS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 미국의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게러지 밴드. 저는 게러지 밴드라 그러셔서 저는 그 어플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 애플 쪽이라서 게러지 밴드가 있어서. GS님도 아마 바라모님 말씀처럼 꽤 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게러지 밴드 차고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앰프하고 그런 밴드들이 많았죠. 지금 밴드 그 GS님도 그거 하고 계세요? 밴드? 1.5세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쵸. 한국어가 다 이렇게 로망스. 이거 치면 안 된다. 이것도 저작권 걸린다. 음. 그러면 태어나신 건 미국에서 태어나신 거세요? 바라보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얘기도 나누시면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맞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예전에 서울의 그 금천구 쪽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지금 GS님이 가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 제 그 중학교, 초중고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금천구 시흥이라고 안양 가기 전에 서울 딱 경계선이 있거든요. 서울 남쪽에. 거기에서 제가 계속 살았었는데 그때 제 그러면 뭐 전혀 관계는 없겠지만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제 고등학교 그 동창이 아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미국으로 다 가족이 이민을 갔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그 자기 고등학교 때 쭉 만나던 여자애를 결혼을 해서 같이 또 들어가고 벌써 옛날 얘기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비슷한 시기라. 자, 그러면은 그 바라모님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한번 키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코드가 지나갈 때 지금 코드는 듣고 쳐서 코드 톤을 알겠는데 다음 코드 듣지 못했다. 그 바라모님 그 저기 연습을 하실 때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지나갈 때 지금 코드는 듣고 쳐서 코드 톤은 알겠는데 다음 코드는 듣지 못해요. 자, 이거는요. 그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리 그 곡의 코드 진행을 미리 다 보고 미리 연습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처음 보는 곡도 그러한 코드 진행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악보 없이 만약에 그냥 내가 모르는 노래를 그냥 음악을 듣고 그거를 연주를 한다? 그거는 진짜 그 청음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트레이닝까지 확실하게 한 그런 천재면서 노력파인 그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은 그 다이어토닉 정도만 구분하고 기능적으로 몇 도 몇 도 정도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라모님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브리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리고 솔로 할 때도 코드 진행을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듣는 뭐 1625라든지 251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만 알면은 평소에 트레이닝을 해놓으니까 12키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코드가 막 나오고 잘 안 들리는 코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오브리로 연주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진짜 천재이면서 노력파인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천재이면서 노력파도 가능할까 그게? 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공이고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도 대신에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면 그 코드를 이제 기능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음감보다 상대음감이 이러한 팝이나 가요나 이런 거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 지금 들리는 게 오도 세븐이네. 오도 세븐 다음에 그러면 1도로 가겠지? 아, 근데 1도로 만약에 안 가면은 3도나 6도 마이너로도 가겠지? 이거 3625네? 그 다음에 이거는 3 다음에 플랫 37 서브 5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 마이너, 그 다음에 플랫 2 7, 그 다음에 1 1이네. 반음씩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랫동안 해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연주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고 보이싱을 연습하고 코드 진행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러한 곡들을 계속 보면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들리는 거지. 그래도 그것도 키가 만약에 되게 이상한 키다. 만약에 뭐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바라무님 그 코드 진행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셔야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라무님이 그러니까 나는 필이야. 그래도 나는 음악을 좀 많이 들었고 나는 좀 필이 있어. 내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걸 이제 일본어로 쿠세라 그러나? 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코드 진행을 외우지 않아도 딱 들으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걸로 따라가면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도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가 그 바라모님이 그렇게 평소에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바라모님 말씀처럼 코드를 따라가고 거기에 도수가 뭐고 거기에 내가 분석적으로 그 이 코드에서는 텐션을 이렇게도 넣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그거는 그냥 듣고만 막 가기에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을 알고 하는 거죠. 알고. 네. 지금은 도수를. 자, 아무튼 그 바라모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건 그렇고 도수를 빨리 찾는 방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해볼까요? 도수 빨리 찾는 방법? GS님 그 얘기 중에 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그 도수를 빨리 찾는 거는 이거는 일정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일정한 트레이닝. 자, 일단 요 채팅창을 살짝 옆으로 제끼고 한번 해볼게요. 일정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일단은 12음 자체를 분석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바라보님이 계셨나 안 계셨나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면 볼게요. 자, 이거를 음표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영어로 생각해도 되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생각해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임의대로 음표를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연습을 하실 게 메이저 스케일을 12키로 빨리 찾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얘가 먼저 자리가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스케일들, 코드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드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심을 메이저 트라이드에 두는 거예요. 중심을 그냥 임의대로. 이건 어떤 특정한 스케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메이저 스케일만 얘기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루트 3 5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연습하실게. 그러면 여기에서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일단 먼저 그 개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그 다음 스케일들은 거기서 비교를 하면 되니까 루트에서 반음이 떨어지면 7이에요. 3, 4, 7, 8 반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얘네들은 이 반음 관계는 오는 계적 반음이라 해서 얘네 자체가 반음이잖아요. 흰 건반, 피아노에서 흰 건반끼리 반음이 미파시도예요. 얘네들은 고정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요 두 개가 반음이 돼야 네네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이죠. 그쵸? 그리고 루트에서 온음 올라가면 2 내지는 텐션으로 쓸 때는 9 그쵸? 물론 얘도 4를 텐션으로 쓸 때는 11이 되겠죠. 물론 얘는 지금 현재는 텐션이 아니지만 솔에서 온음 올라가면 라 얘는 13 6 이걸 기본으로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게 루트에서는 반음 아래 3음에서는 반음 위 요게 바로 7하고 4 내지는 1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트에서 온음 위 5음에서 온음 위 요게 바로 2 second or 6 이거보다 6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9th, 13th 몇 번째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요거예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중심은 뭐? 중심은 아이고
메이저 트라이어드. 자, 일단은 얘가 먼저 딱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 다시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키 아무거나 하나, 바라무님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샵이건 플래시건 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바라무님이 찍어주세요. 열두 중에 하나만. E 플랫. 네, 감사합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E 플랫으로 한번 해볼게요. E 플랫으로 딱 중심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E 플랫 메이저 트라이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미 플랫, 솔, C 플랫. 그래서 메이저 트라이드 12키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메이저로서 우리가 얘를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놓으면 마이너 플랫 5, 서스 4, 샵5 다 여기에서부터 그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E 플랫에서 반음 떨어지면 뭐예요? D죠. 그쵸? 얘가 바로 7이고 얘가 루트고 일단 그냥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음에서 서디에서 반음 올라가면 G샵이 아니라 A 플랫.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음표로 봐도 되고 숫자로 봐도 돼요. 네. 4 내지는 11. 그 다음에 루트에서 온음이 미 플랫이니까 F, 도니까 레 그 관계, 솔이니까 라 그 관계. 요게 바로 피프스에서 그렇죠. 얘는 뭐 나인스 C 온음이니까. 이러면은 샵이나 플랫 같은 거 신경 안 쓰고도 메이저 스케일을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원하는 숫자의 음을. 일단 메이저 스케일이 먼저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어떠세요? 요거.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건 놔둬야 되니까 요거를 지우고 다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안 놓고 랜덤하게 한번 해볼게요. G샵으로 해볼게요. G샵 메이저 스케일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G샵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볼게요. G샵에서 G샵 메이저에서 6가 뭐야? 그러면 단3도 아래로 내려가도 되지만 그쵸? B샵 얘는 C죠. 왜냐면 B샵이 아니다. D샵 그쵸? 먼저 메이저 트라이더를 빨리 보는 거죠. B샵 일단은 솔시레가 G 메이저니까 G샵 메이저는 G샵, B샵, D샵. 물론 이 B샵은 C예요. 그쵸? 반음 올라가면 그러면 온음이니까 E샵 F네요. 네. 그게 바로 얘가 6예요. 중간에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도 바로 원하는 숫자의 음을 바로 찾는 거. 그거를 중심에 뭐를 놓는다? 메이저 트라이드를 놓는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G샵은 약간 얘가 너무 좀 억측이어서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B키로 해보겠습니다. B키. B. 그러면 먼저 C, 레샵, 파샵인 B 메이저 트라이드를 중심에 놓으면 마이너면은 요 3음이 반음 떨어지면 되니까 D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와 마이너는 3음 차이니까 그것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자, 7음은 A샵이 되겠죠. 바로 됐죠? 그 다음에 4가 뭐예요? E. 얘가 서드니까 피프스, 폴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상대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음으로는 이게 상대음이에요. 바라무님 이게 절대음이 아니고 이게 상대음이에요. 지금 이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상대음 트레이닝이지 절대음 트레이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음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상대음은요 루트를 중심으로 모든 음악을 듣는 게 바로 상대음인 거예요.
절대음은 절대음 값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음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 B 메이저 스케일일 때 이 D샵을 미로 들으면 그건 상대음인 거고, D샵으로 느끼는 거는 그건 절대음이에요. 그래서 3이란 숫자를 대신 적어 놓는 거잖아. 이 3이란 숫자가 바로 음감인 거고, 이 D샵이라는 건 절대음가죠. 결국에는 이 B가 결국에는 도에 해당하는 그 음인 거고, 이 D샵은 미에 해당하는 음인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이 도하고 미라는 게 바로 상대 음감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로 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루트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B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해서 B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를 B가 절대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B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 음으로 듣는 거예요. 네. 자, 이 내용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근데 이게 기타로도 물론 그걸 봐도 돼요. 기타로도 봐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적어도 그 음들이 어떤 음이고 걔네들이 텐션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는 이해를 해야지 내가 연주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무시하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거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좀 더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놨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절대음감이 아니라 다 상대음감이에요. 상대음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도수가 빨리빨리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거하고 다 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E 플랫 7의 9이야. 그러면은 E 플랫을 루트로 보니까 9은 아까처럼 O는 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9은 뭐예요? F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어쨌건 이게 또 하나의 컨텐츠니까 12음을 분석하는 거 한 번만 할게요. 아시는 거라도. 예. 아마 지금쯤 대부분 다 까먹고 계실 것 같아서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타로 빨리 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예. 어차피 바라모님이 컨텐츠 만들어 주신 거니까. 예. 일부러 이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컨텐츠 만들어 주려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 요 메이저 스케일 요거를 이렇게 요대로 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음으로 도, 미, 네, 요거 먼저 하고요. 이왕 했으니까 12개 12개도 봐야죠. 네. 그러면 루트 3, 5 중심에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음 떨어지면 B7, 5음 떨어지면 B 플랫. 그러니까 얘는 플랫 7.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지금 이 방법도 반음 올라가면 D 플랫, 플랫 2, 플랫 9. 그렇죠? 5음 올라가면 2라고 안 하고 세컨이라고 해야 되죠. 세컨. 어쨌건 9. 그 다음에 3음에서 반음 떨어지는 걸 미 플랫으로 보고 얘를 플랫 서드 마이너 3음이죠. 그런데 메이저 3음과 같이 있을 때는 이때는 블루 노트인 샵 9으로, F는 4. 4라는 건 뭐예요? 코드 톤으로 사용됐을 때, 서스4일 때. 하지만 마이너 3음일 때는 텐션 11. F샵은 또 G 플랫하고 같죠. 얘 같은 경우 F샵일 때는 샵4, 샵 11 그래가지고 우리 텐션으로 쓸 때, 리디안 사운드 낼 때. 그 다음에 G 플랫은 플랫 5일 때. 그쵸? 그리고 마이너에서도 이 플랫 5가 마이너 코드에서도 플랫 5가 또 블루 노트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에서는 3음 자체가 플랫 서드이기 때문에 샵 9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차적으로 플랫 5를 우리가 블루 노트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G샵 같은 경우는 샵5, 그렇죠? 어그먼티드 이럴 때. 근데 A 플랫으로, 이게 A 플랫이죠. 또 A 플랫, 이때는 플랫 6, 우리 내추럴 마이너, 에올리안, 그 다음에 로크리안, 그 다음에
프리지안 얘네들이 플랫 6가 사용되죠. 플랫 13이 사용될 때는 믹소리디안 플랫 13 플랫 9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얼터드 스케일도 플랫 13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쵸? 네. 믹소리디안 플랫 13 스케일에서도 사용이 되고 아무튼 플랫 6는 뭐 하모닉 메이저 스케일 이럴 때도 플랫 6도 사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는 6, 13 6일 때는 우리 메이저 6, 마이너 6 이럴 때도 6로 사용이 되고 그쵸? 도리안에서도 6 재즈 마이너에서도 6 믹솔리디안에서도 6 13이죠 이때는 텐션 13으로 사용되고 스케일로 물론 사용되는 6 이렇게 되면 12음이 다 분석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네.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기타에서 어떻게 빨리 찾느냐 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기타에서 좀 빨리 찾으려면 일단은 먼저 루트 5번 줄 루트와 6번 줄 루트로 보면 좋아요. 이거 바라모님 제가 그 재즈 보이싱에서 제가 이거 다 다뤄드렸어요 사실은. 그쵸? 제 이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론을 제가 1차적으로 마무리 졌잖아요. 거기에서 재즈 보이싱 기타에도 있고 이론에도 있는데 기타에서도 재즈 보이싱 있잖아요. 그래서 재즈 보이싱까지 제가 다 진도를 나갔었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기타에. 예를 들면 루트였을 때 요 밑에가 3음이죠. 네 번째 음 그러니까 요 바로 아래 음이 그 다음에 그 아래 음이 메이저 7 우리 가이드 톤 한 거 아니면 플랫 7 그쵸. 일단은 뭐 6까지 가도 되지만 그쵸. 시세라 네,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또 뭐라 그런다 했어요? 라인 클리셰 도 시세라 그쵸. 루트부터 발음씩 떨어지는 거 6까지 아무튼 이렇게 7 계열이 왔을 때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5번 줄, 4번 줄, 3번 줄, 루트 3, 7 이렇게 왔을 때 이때 그 다음 줄은 무조건 9 계열이 와요. 2번 줄이 9 계열이 즉 7 다음이 바로 3도 위가 9이잖아요. 그쵸? 루트 3, 5, 7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 5는 생략 7 위에는 9 계열이 빠르죠. 그러니까 메이저 7 그러니까 내가 보이싱 이렇게 잡는다 쳐도 여기는 미고 레 루트에서 바로 아래 2번 줄 5번 줄을 봤을 때 여기가 3음 그러니까 저기 9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도미넌트다 그러면 9이니까 플랫 9 보이싱 폼에서 외우는 게 가장 빨리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 뭐 옥타브로 보든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먼저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보여야 되잖아요. 플랫 9 샵 9 E 플랫 그쵸? 됐나요? 일단 그러면 메이저 5번 줄에서 지금 메이저 7은 어차피 9 계열은 텐션으로는 9밖에 못 쓰니까 메이저계에서는 하지만 도미넌트에서는 9도 쓸 수 있고 플랫 9도 쓸 수 있고 샵 9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는 여기 있고 도메미 도리레메미 5번 줄 루트일 때 2번 줄에서 9 계열이 이렇게 바로 그 아래에 있다. 됐죠? 요거 하나. 그러니까 그쵸.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어차피 텐션 9 플랫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리지안이나 로크리안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랫 3음 코드톤 아니면 뭐 우리 요거 그쵸? 가이드톤에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가이드톤 그쵸? 제가 올려놨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벌써 9 계열은 어쨌건 메이저 7, 마이너 7 플랫 5 마이너 7 플랫 5라도 어차피 플랫 3음 플랫 2 루트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이드 톤 봤을 때 줄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으면 세븐음 도시, 그쵸? 그리고 최근에 우리 했었던 그 세븐 패턴 할 때도 도시, 그쵸? 얘가 세븐음이고 그 다음이 3음이에요. 여기가 3음. 5번 줄에선 얘가 3음, 6번 줄에서는 물론 도미 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면 나인 계열은 여기에 있죠.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잠깐만. 제가 요거 있어요. 그거를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걸 하나를 더 불러올게요.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사실은 그 저기 바라무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거라든지 아니면 알고 계신데 컨텐츠 만들어 주시려고. 잠깐만요. 지금 얘가 됐다. 안돼 그대로. 야씨. 자, 이렇게 놔두게 되겠다. 자,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요걸 제가 딱 불러왔습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자, 예를 들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그냥 할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3플랫이 되겠죠. 편안하게 3플랫. 3플랫. 그러면 자, 도가 여기에 있어요. 루트 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확실하게 개 이름으로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그러니까 저 도와주시려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도, 미, 시. 그러니까 컨텐츠 만들어 주시려고 질문하신 거니까 바라문이 들으셔야죠. 도미시, 그쵸? 도미시. 아까 했던 거. 네.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6번 줄이니까 7플랫, 8플랫이네. 8플랫에서 도, 그쵸? 시, 미 이렇게 되죠. 물론 8플랫에서 도, 시, 미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바로 안 바라무님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연히 바로 안 나오죠. 그게 바로 나오나요? 힘들죠, 당연히. 그럼 미리 다 연습을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시면서 연습을 다 하는 거잖아요, 미리. 자, 레, 나인 이것도 끝까지 들으세요. 그럼요. 솔로이트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길 보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음이 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얘는 레플랫이니까 얘는 플랫 9, 얘는 9, 그쵸? 레샵 샵 9. 당연한 거 잘 아시면서 얘는 루트 도일 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샵 9, 얘는 텐션 9, 얘는 텐션 플랫 9. 여기 미니까 보세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라, 썰틴. 하다 말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라 플랫. 얘는 텐션 플랫 썰틴.
텐션이랑 안 적고 그냥 적을게요. 플랫 13.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오음이죠. 솔. 오음이고 코드 톤이고. 그쵸? 솔에서 반음 떨어지면 파샵. 솔 플랫이라고 봐도 되지만 도미넌트니까 파샵. 얘가 뭐예요? 샵 11. 네, 이렇게 다 있잖아요. 2번 줄에. 1번 줄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거 재밌는 게 루트가 5음이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은 9 계열하고 3음 라인이고 루트가 여기에 있을 때는 요 라인이 13하고 5음 라인이에요. 샵 11까지, 샵 4까지. 그리고 1번 줄은 13 계열이에요. 얘는. 요쪽이 9 계열이니까 다시 요쪽이 9 계열이니까 요쪽은 13 계열이 되고 얘는 여기가 13 계열이니까 요쪽이 9 계열이 되고 줄이. 예.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바라모님. 또 다른 방법. 적어도 루트는 빨리 찾으시죠. 루트. 루트 도. 루트를 빨리 찾으시잖아요. 도. 그러면 7 플랫 7 13 플랫 13 됐죠? 내지는 플랫 6 도. 루트만 찾으면 플랫 9 9 샵 9 3음 됐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음이다. 도에서 솔 여기야. 그러면 샵 11 파샵은 4 3음 그쵸? 도니까 라 13 플랫 13 루트만 찾으면 9 계열 쭈루룩 나오고 5음 찾으면 13 계열 쭈루룩 나오고. 근데 연주할 때 이게 바로 안 돼요. 연주할 때는 미리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라인을 찾아 놓는 거죠. 그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귀가 이어 트레이닝이 또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블럭과 그림 얘네들도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모양도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이 모양이 C7 샵9이면 이건 D7 샵9이고 E7 샵9이고 F7 샵9이고. 그쵸? 그러니까 바라모님의 질문대로 해서 그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바라모님이 귀가 되게 좋으시고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으셨으면은 감으로 가셔도 돼요. 이거 사운드가 비슷하네 그렇게 하고. 근데 바라모님 잘 아시면서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의 길을 가신다면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쵸?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삼천교육대. 그러지 마시고 기타 하나 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세요. 산 속에. 그래서 한 3년 동안만 딱 그 도 닦고 나오시면 바라모님 저는 나름대로 바라모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농담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오해하실까. 그쵸? 그러면 뭐 이거 필요 없죠. 지금 이거 적은 거. 이미 방법은 바라모님이 제가 봤을 때는 알고 계세요. 근데 또 기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음으로 다
따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도 외워놓고 아까 열드음 분석하고 뭐 각 스케일별로도 따로 이렇게 음표로도 외워놨지만 도수로도 외워놓고 기타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타에서 그 모양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D 요게 D7 플랫 9이네. 그럼 얘가 플랫 9. 그러면 루트 3, 5, 7 플랫 9 뚜따브르바 플랫 9 샵 9 사르르라 뚜바르베라라라라따야. 그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얘네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죠. F7 모양이 똑같이 가면 되니까 기타는. 대신에 그거를 6번 줄에서 하나 5번 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좋죠. 그쵸? 네. G7이야 플랫 13이야 얘가. 그러면은 C, 솔, 시, 레, 솔, 시, 레, 파, 라, 플랫. 그쵸? 그 플랫 13. 내가 플랫 13을 활용하고 싶었단 말이죠. 네. 아, 네, 비드님 어서 오세요. 예. 잘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하루 앞당겼는데도. 예. 비드님 방금 되게 재밌는 거 했습니다. 우리. 자, 그러면 G7 플랫 13은 이미 보이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플랫 13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루트 7이니까 파, 솔, 시, 레, 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아, 네, 네. 네, 솔, 시, 레, 파 했잖아요. 그러면 파, 솔, 시, 레 아니면 솔, 시, 레, 파, 시, 레, 파라 하면 13, 시, 레, 파라 플랫 9. 9이었구나. 플랫 9. 그쵸. 그 다음에 13. 솔, 시, 레, 파, 미, 드베라바라 13. G7만 일 때는. 그쵸. 플랫 13. 미, 삼음. 이거를 C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요 폼을 그대로 외우는 거죠. G7 나왔을 때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B 플랫이다. 그쵸.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플랫 13구나. 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뭐예요? 그 미리 연습해놨던 도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폼으로 가는 거죠. 이건 모양으로. 물론 B 플랫 7이면 A 플랫 무슨 뭐 그쵸. A 플랫, B 플랫, 레, 파, 뭐 라 플랫 이렇게 음으로 봐도 되지만 이미 벌써 그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가 3이고 얘가 5고 얘가 7인 거 알고 있잖아요. 플랫 7, 메이저 7은 메이저 7, 7, 13, 플랫 13, 오음 플랫 9 루트. 네, G에서. 그쵸.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 진행이라는 게, 음악 진행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완전히 굉장히 뭐 모던한 진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혀 어떤 다른 컨셉으로 작곡되어진 그런 또 곡들이 많아요. 재즈로 한정을 진다면 가요 같은 경우도 요즘 되게 곡 진행이 어려운 곡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팝이나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요 이런 범주 내에서는 락도 그렇고 거의 진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접해봤던 진행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번만 이렇게 내가 카피를 하면서 이게 도수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것만 딱 느껴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쵸?
바라무님이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제가 예, 컨텐츠 차원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대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참 많이 생각했던 게 야, 버리자 이걸 많이 생각했었어요. 하나의 라인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면 그 버리자. 안 그러면 맨날 쓰던 것만 쓰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꾸 버리고 새로운 라인을 만들자. 예,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나중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면 이게 몸이 지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학생일 때, 아니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그럴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진짜 음악으로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근데 또 그것도 직업이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되게 그런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나,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뭐 최소한 사람들한테 돈 벌 수 있는데 이러면은 발전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항상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뮤지션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도면 됐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히트곡 하나 내셔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 반면에 히트곡은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음악을 계속 갈고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르의 음악이라도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계속 갈고 닦아야지 계속 어떤 그런 그 프로로서의 어떤 그런 연주력, 그 어떤 음악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들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람님 저희 동네로 이사 오세요. 제가 채찍질 해드릴게요. 근데 그 바라무님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뭐 제가 잘 구분은 잘 못하겠지만, 왜냐면 바라무님 항상 그 뭐랄까 저한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일단 그 바라무님이 만약에 그게 진심이고 그거를 물어보신 거였다면은 조금 그 체계적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그렇게 제가 그 251 있잖아요. 251을 재즈 보이싱 해가지고 12키 연습하는 거 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알려드렸다기보다는 제가 다 기존에 올려놨었잖아요. 기타 보이싱 파트에서 이제 기타 레슨 그 후반부가 다 보이싱이었잖아요. 재즈 보이싱에서 251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251 그래가지고 빠빠빠빠 C 그 다음 F 메이저 그러면 G 마이너 7 C7 F 메이저 7
그 다음 B 플랫 메이저 7이잖아요. 그러니까 C 마이너 7, F7, B 플랫 메이저 7. 지금 텐션을 넣느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F 마이너 7, B 플랫 7, E 플랫 메이저 7. 이제 A 플랫 메이저 7이니까 같은 주상에서 B 플랫 마이너 7, E 플랫 7, A 플랫 메이저 7, A 플랫 7, D 플랫 메이저 7. 이거 제가 다 다 영상 찍어가지고 다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쵸?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며칠 전에 3년 됐어요. 3년.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이래로 그거를 유튜브 제 채널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채널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딱 3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뽕뽕뽕 터지는 이모티콘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싱을 12키로 계속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돼야 내가 기타에서 지판을 보는 게 더 늘어요. 그러니까 스케일, 보이싱, 코드톤 얘네들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하해야죠. 물론 뭐 다른 유명한 분들은 뭐 3년이면 벌써 10만이니 막 그런데 저는 이 3,200명도 굉장히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트가 굉장히 알록달록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잖아요. 6월이 지금 딱 1년, 만 1년 딱 됐어요. 3년, 만 3년 됐어요. 오늘 오늘 제 레슨 받으시는 분이 뭐지? 곡을 까먹었네, 제목을.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더라? 이거 바라무님 들으시면 알 텐데, 이 전주 들으시면. 오늘 이거를 레슨을 해드렸는데 요즘 계속 이거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던던디던디런다리라 던던디런디라라리런다루데리라 따르리라. 이거 뭐죠? 강물 같은 바람이 나나나나니라. 이거 했죠. 이거요. 오늘 이거 해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가요도 되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고 막 지나갔는데 요즘 또 옛날 가요들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그거였나? 아니요.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가?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인가? 네. 자, 혹시 지금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람이 아름다워요. 소울
잠시만요. 제 아이디 좀 읽어드릴게요. 어려우셔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맞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꽃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아무튼 어서 오세요. 소울로 필스. 네. 어서 오세요. 히읗 지읒 히읗님. 네. 처음 오시는 것 같으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달째 연습하고 계세요. 네. 이게 건반 파트인데 이게 그리고 악보들이 좀 다 안 맞더라고요. 갖고 오신 악보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카피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멋있더라고요. 기타도 굉장히 멋있고. 막 한참 어릴 때는 20대 때는 막 한참 헤비메탈에 빠져가지고 초반에 10대 후반부터 헤비메탈이 이 세상 음악의 끝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완전 푹 빠져 살다가 10대 중반에는 이제 팝송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이제 약간 퓨전 쪽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옛날 가요는 많이 듣긴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연주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멜로디하고 분위기만 듣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음악을 찾아 들으면서 이제 분석해드리고 같이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좋은 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곡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주력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재즈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요? 일단 그 재즈를 많이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평소에 우리가 가요나 팝에서 잘 안 쓰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클래식도 그렇고 음을 12음을 쓰기는 쓰는데 비교적 재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음들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자유롭죠. 자유롭다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사용을 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재즈라는 말, 저도 뭐 재즈의 역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함부로 뭐 쉽게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은 재즈의 매력이라는 거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즉흥 연주죠. 즉흥 연주. 임프로비제이션 뭐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즉흥 연주가 가장 그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그 재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옛날 락에도 다, 지미 핸드릭스 같은 경우도 그런 즉흥 연주를 굉장히 잘했죠. 되게. 지미 핸드릭스만의 그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그 락 뮤지션들이 레코딩 할 때는 딱 정형적으로 레코딩을 하지만 실제 연주할 때는 솔로들을 다 다르게 하죠. 악보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녹음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마디를 다 알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마디를 넘어서 사인 주면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한 것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재즈 같은 경우는 마디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죠. 마디를. 예. 마디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연주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재즈에서는 그렇죠. 뭐 프리나 아니면은 프리 재즈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또 어떤 컨셉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재즈의 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즈의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어떤 장르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을 뭘 쓰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장르의 구애를 안 받으면서 여러 스타일의 리듬 스타일 어떤 그런 사운드 메이킹 스타일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재즈가. 그게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러니까 클래식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사실 중심과 거기에 어떤 블루스적인 요소들, 그렇죠? 샵라인 이런 거 활용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재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무슨 12음계 기법이라든지 뭐 반음계적 화성학 이런 거 다 보면은 재즈 이론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블루노트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클래식에서 온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클래식은 이제 그 옛날 무슨 뭐 모차르트 뭐 이런 시대 말고 그 이후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재즈의 역사 중에서 뭐 저는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짧은 지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그 재즈 역사에서 그 마일즈 데이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 마일즈 데이비스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합친 거죠.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남미 쪽의 리듬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보사노바라던가 삼바 아니면 뭐 이런 리듬들을 이제 뭐 스탄 게츠나 무슨 또 누구야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그런 분들이 이제 40년대에 저도 이건 읽은 거니까 40년대에 이제 그 뉴욕에서 재즈에 접목시켜가지고 그러한 스타일의 또 재즈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그 비밥 시대에 막 베레베레바리바라바리바라 이런 코드톤 플레이 위주로 짜여진 어떤 그런 라인을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코드 하나 막 가지고 막 16마디를 연주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모달 자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게 이제 마일즈 데이비스의 그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에서 그 앨범에서 소아시라는 곡이 그러한 기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쿨 재즈라고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다들 정신없이 코드 체인지를 가지고 1625, 3625 이거를 무슨 서브 5 해가지고 막 연주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던 거를 굉장히 뭔가 자유롭게 그러면서 느리면서 호흡을 가지고 어떤 그런 연주를 마일즈 데이비스가 딱 하면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그러더니만 70년대 들어와서는 락 기타리스트, 락적인 색깔을 내는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락 비트에서 또 어떤 그런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퓨전 재즈의 어떤 말하자면 그런 또 시대를 열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물론 이제 그때 그 마일즈 데이비스의 사이드맨이라는데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또 그 당대의 최고의 연주자들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허비 앤콕도 있죠. 그 다음에 치코리아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베이스에서는 누구야? 이 슬랩 잘하는 마커스 밀러도 있었고 물론 그 옛날 분들 말고 그 이후에 존 스코필드도 거기에 있었고 마이크 스턴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존 맥라플린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 존 맥라플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 밴드로 해서 뭐 마하비슌 오케스트라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뭐 최근까지 샥틴가
그리고 뭐 인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도 접목시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 물론 마일즈 데이비스 혼자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게 마일즈 데이비스죠. 그 기둥에 있는. 그래서 마일즈 데이비스를 재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재즈의 매력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바로 그런 다른 장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또 재창조해내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재즈가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재즈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의외로도 또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즈는 보수적인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튼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저보다 이런 거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재즈의 매력은 아주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예. 클래식하고도 합치고, 그쵸, 락하고도 합치고, 그 다음에 뭐 힙합 다 합쳤어요. 재즈는. 예. 그 다음에 뭐 아프로 쿠반, 그 다음에 뭐 라틴 쪽, 뭐 그런 모든 장소에 있는 음악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재즈 연주가들이 다 연주를 했죠. 예. 자, 혹시 또 뭐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솔로필스님, 네, 어렵네요. 자, 오늘 원래 한류도 했던 게 뭐였더라? 반주가 소리가 막 나오시. 컴퓨터에 소리가 바깥으로 출력이 안 되네.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그때 이게 저번 주에 그 누구시더라? 제가 까먹었네요. 아, 맞다. G6님. ZZZZZZ 님께서 요거 리듬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그때 하셨었는데, 예. 오늘은 이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찰스턴 피겨라고 있어요. 요 리듬이 저는 이 리듬을 연습하면서 굉장히 그 리듬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꼭 뭐 스윙 스타일이든 뭐 스트레이트든 바운스든 이런 거를 떠나서 이거를 연습하면서 상당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아마 그 기존에 있는 거에도 제가 이거를 올려놨을 거예요. 찰스턴 피겨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채창은 좀 옆으로 빼고 이 연습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 연습을 지금은 이렇게 쉼표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쉼표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음을 연결시켜도 되고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했었나요? 라이브 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보면 처음 요거 1번 이게 무슨 뭐 그 미국의 찰스톤 지방에 있는 리듬 피겨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예, 저도 그냥 그때 배웠던 내용인 거라서 예. 아무튼 그 뉴욕 남쪽에 동부 쪽에 찰스톤이라는 지방이 있긴 있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찰스톤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찰스톤 피겨다 그렇게 명칭이 붙었다고 저는 그렇게 과거에 배웠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예.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을 보시면 자, 이걸 제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는데 메트로놈 1, 3와 2, 4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이것도 많이 다뤄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 3와 2, 4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고 요 리듬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1, 3로 연습할 때랑 2, 4로 연습할 때는 달라요. 되게 느낌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발라드 같은 거 할 때는 발라드라던가 느린 템포의 16 음악들을 할 때는 1, 2, 3, 4를 다 들어요. 이런 식으로 쭈끄뚜끄 따끄뚜끄 뜨끄뚜끄 따끄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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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예를 들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예,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서는 이렇게 1, 2, 3, 4를 다 듣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8비트, 8비트 음악은 우리가 보통 락도 있죠. 락큰롤, 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통기타에선 고고, 칼립소 이런 것들이 다 8비트 계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칼립소 단단한 닭장 속에는 암탉이 나라라리라라라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거 칼립소 이런 것도 다 8비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또 보사노바 삼바 이런 것들도 다 8비트예요 8비트 1, 2, 3, 4 다다두나나나 그쵸 그래서 락큰롤을 16으로 기입하는 악보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락큰롤은 다 8비트입니다. 기본이 우리 락큰롤 그쵸 이런 거 너무 센가? 락큰롤 그쵸 이런 것들 다 8비트 그쵸 그래서 8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단 리듬을 보면은 물론 나중에 이게 다 16비트로도 보지만 1, 3 같은 경우는 1하고 3의 리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 그쵸?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4는 이 클릭을 2하고 4의 박자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1, 2, 1, 2, 3, 4 자 그런데 이 1, 3와 2, 4는 언제 듣는 거냐 이 1, 3 같은 경우는 사실 락큰롤 같은 거 할 때 좋아요. 물론 2, 4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그런 어떤 락큰롤 같은 경우는 비트가 앞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짠짠자 잔자 잔자 잔잔잔자 잔자 잔자 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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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리듬이. 그럴 때는
1, 2, 3, 4 잔잔자잔자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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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그런데 물론 투포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락큰롤을 1, 2, 3, 4 단단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란다. 자,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 투포를 들을 때 이 투하고 포의 느낌이 꼭 스네어 칠 때 그 투포에 들어가잖아요. 스네어가 쿵쿵 빡 쿵쿵쿵 빡 할 때, 그쵸? 아무튼 그런 느낌도 나는데 이러한 스트레이트 리듬의 8비트는 특히 락큰롤 같은 경우는 비트를 1, 3에 듣는 게 훨씬 더 그 맛이 나와요. 앞쪽에 착착 이렇게 우리가 찔러주는 느낌으로. 그런데 약간 그 보사노바나, 그쵸? 이런 거는 2, 4로 듣는 게 훨씬 더 음악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좀 크게 들려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원, 투, 원, 투, 쓰리, 포. 네, 이런 식으로 2, 4로 했을 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그 호흡적인 부분이, 당연히 드럼은 칼박으로 짝짝짝 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메트로놈은 칼박이잖아요. 하지만 연주가가 레이드백이라 그래가지고 약간씩 그 뭐랄까, 정확히 1, 2, 3, 1하고 3의 그 박은 다 지키지만 이 2, 4가 뭔가 약간 그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느낌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꼭 약간 연주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메트로놈이 아닌 약간 드럼머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연주를 할 때 저는 이 2, 4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이 찰스톤 피겨 같은 경우를 1, 3에 연습을 해도 되고 2, 4에 연습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 4를 1, 3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1, 3가 조금은 더 일반적이니까. 물론 이제 재즈를 하시는 분들은 2, 4에 연습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 1, 2, 1, 2, 3, 4 밥, 밥, 2, 밥, 밥, 1, 2. 뒤에 두 박이 남죠. 지금 저 모자 모양은 요거는 2포죠. 아, 저기 3포죠. 그래서 밥, 밥, 색깔 노란색, 요거, 그쵸? 요거는 두 박심표죠. 그래서 1, 1, 2,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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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밥, 밥, 셋, 넷. 항상 리듬은 감으로 찍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얘가 세 박자, 네 박자가 쉬고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네.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8비트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가는 거죠. 1 and 2 and 3 and 4 and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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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밥, 밥, 3, 4, 밥, 밥, 3, 4, 밥, 밥, 3, 4. 이렇게 빈 부분을 다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한 리듬을 구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습을 꾸준하게 오래 하면은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타이밍이 되게 좋아지고, 물론 그 기타 레슨 초반부에 제가 그 메트로놈 들으면서 60에 들으면서 하나로 치고 두 개로 치고 네 개로 치고 뭐 세 개로 치고 여섯 개로 치고 여덟 개로 치고 그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너무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뭔가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더군다나 지금 이 저기 뭐야 컴퓨터 오디오도 이게 스피커로 안 나오니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one, two, one. 얘는 지금 반박자를 쳐야 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박 단위로 내가 묶어보는 거. one, two, 그쵸? three, four잖아요. 마찬가지. 얘는 one하고 반 쓰고 two, 그쵸? 그 다음에 three, four 이렇게 묶이죠. 그러니까 one, two, one, two, three, four, 으빠, 으빠. 지금 원, 쓰리에 클릭이 들리니까 얘가 지금 원이고 pap하고 투하고 그쵸? 원, 투, 쓰리, 포, 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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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3에서 1, 3에 들으니까 여기서 또 클릭하고 맞아떨어지죠. 으빠, 빠, 으빠, 빠포, 으빠, 빠포, 으빠, 빠포.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머리로도 내 입으로도 내 기타로도 같이 이 리듬이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연습이. 3번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쉬고 원, 밥, 으밥 그 다음에 바로 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에 울리니까 뚜따 이렇게 되겠죠. 1, 2, 1, 2, 3, 4 원, 밥, 으밥, 포 원, 밥, 으밥, 포 원, 밥, 으밥, 포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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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밥, 밥, 원, 밥, 밥.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원 엔드까지. 점은 앞에 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음표든 쉼표든 그렇죠. 그러니까 점 그 다음에 8분 쉼표가 되는 거죠. 점이 아니라 4분 쉼표, 8분 쉼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두 박이 되겠네요. 딱 두 박. 아이고, 아이고. 그럴 뻔했네. 잠시만요. 연결이 살짝 지금 설마 아이패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요걸 빨리 수리를 하고. 네. NG 맞습니다. NG입니다. 잠시만요. 됐네요. 잘 나왔다. 이걸 또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아이패드 나와라 퀵타임. 여기구나. 네. 다행히도 다시 살렸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한 박자 반을 쳐주고 그 다음에 얘가 포죠. 포. 요게 포.
여기가 물리면서 3 그리고 얘가 1, 2 그러니까 1, 2, 밥, 밥 이렇게 됐죠. 1, 2, 1, 2, 3, 4 1, 2, 밥, 밥 1, 2, 밥, 밥 1, 2, 밥, 밥 1, 2, 밥, 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1, 2 이런 거 빼고 한번 1번 해볼게요. 1번 다시 1, 2,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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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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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거 뭐죠, 이거? 방금 제가 한 게 뭐 어떤 음악이죠? 방금 제가 한 거. 모르세요? 아무도? 거의 다 비슷한 세대라서 아실 텐데 80년대 엄청나게 유행했던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팝스타 80년대 팝스타는 90년대까지도 활동을 했죠. 그 이상도 했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죠. 예. 전용 비행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싣고 그렇죠. 그리고 유독 한국 사랑이 조금 한국 애기들을 좋아했다는데 약간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뭐 로리타 컴플렉스가 있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아무튼 저 빌리진이죠. 빌리진의 기본 리듬이 이거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 1, 2, 1, 2, 3, 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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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3번 원밥이죠. 1, 2, 3, 4 밥, 밥, 1, 밥, 밥, 1, 밥. 아, 투포로 들었네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투포로 듣고 했네요. 2번도 다시 할게요. 투포로 들었네. 1, 3 들어야 되는데 1, 2번 1, 2,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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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맞는 것 같은데 2번은 아까 1, 3 들은 것 같은데요. 3번 1, 3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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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자 4번 1, 2, 1, 2, 3, 4 1 밥, 밥, 밥. 아 다시 1, 2,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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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쵸? 자 이번엔 투포로 한번 해볼게요. 자 투포는 혹시 투포 박자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은 따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지금은 다 스트레이트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운스 리듬은 안 났어요. 자 투포로 한번 해볼게요. 투포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투포 들으실 수 있어요. 1, 1, 2, 1, 2, 3, 4 1, 띡, 2, 띡 1, 2, 3, 4 자 이게 투포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 2, 1, 2, 3, 4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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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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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띠기 포에 들리죠. 투포니까 그러니까 밥, 밥, 포, 밥, 밥, 포, 밥, 밥, 셋, 넷, 밥, 밥, 셋, 넷,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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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쵸?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함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잘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요 일본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요게 요런 그 악보를 보는 것과 요 리듬을 같이 구분하시는 능력만 있어도 상당히 요게, 왜냐면 이 뒤에 박자가 물리잖아요. 반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싱코페이션이냐 안티시페이션이냐 뭐 마디를 넘어가야,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세 박자 바로 앞에서 to and에 나오잖아요. one, two, and, dot, one, two, 밥, one, two, 밥, one, two, 밥. 아니면 저는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할 때 3으로 가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잖아요. 근데 밥, 빠뚜뚜 밥, 이런 식으로 밥, 밥, 빠뚜뚜 밥, 중간에 있는 걸 다 세주면서도 연습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숨어있는 박자, 걔네들을 다 계산을 해주시면 더 좋고, 감으로 대충 찍는 건 안 돼요. 그렇게 리듬을 연습을 하시면 연주할 때도 진짜 대충 리듬 후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남의 거 카피할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박자 하나하나 다 다운비트 업비트 계산해가지고 다 박자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듬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한 내가 왜 맛이 안 날까? 기타 맛이 안 날까? 자, 그런 것도 대부분 이런 어떤 리듬 컨트롤이 안 되셔서 그래요. 근데 그 리듬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타 자체 숙련도가 아직은 힘드셔서, 그래서 내가 리듬을 따라갈 여력이 없는 거죠. 내 왼손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내 오른손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타 연습 자체를 많이 하셔야죠. 예. 아무튼 뭐 이거 하나 알면은 뭐 손가락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날아다니려면 연습을 정말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되게 요즘 뭐 좋은 것들 많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되게 아주 뭐 유익한 내용들, 아니면 되게 좋은 내용들. 근데 그거 연습을 안 하시면 다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내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거 아니다. 다 남의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기타 실력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실력이 느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2번 해볼게요. 2, 4, 1, 2, 1, 2, 3, 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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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렇죠. 3번. 1, 2, 1, 2, 3, 4. 1, 빠, 빠, 1, 빠, 빠. 포에 들리니까 그쵸. 1, 빠, 빠, 쿵. 포가 바로 물리죠. 3번 같은 경우. 1, 빠, 빠, 1, 빠, 빠. 4번. 1, 2, 1, 2, 3, 4. 1, 빠, 빠, 1, 빠, 포. 그쵸. 뒤에 쉼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쉼표는 큰 의미는 없죠. 드럼상에서는. 예. 드럼 자체는 음이 길게 이어지질 않으니까, 심벌 말고는. 자, 이펙터를 넣지 않는 이상은 1, 2, 밥, 밥, 1, 2, 밥, 밥, 1, 2, 밥, 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기본 찰스톤 피겨 리듬 4가지였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요렇게 쉼표가 있다고 해서, 그쵸, 쉼표를 이어도 돼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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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기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입으로만 계속 했는데. 그냥 투포로 한번 해볼게요. 1, 3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니까. 투포로 1번. 이거를 제가 2, 5, 1으로 한번. 저번에도 했었어요.
아, 이거를 그 G6님 있잖아요. ZZZZ. 저번 주에 리듬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바라모님 이런 거 연습 그 계속 시간 있을 때 해보세요. 이걸 251 놓고 네.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연습하면 진짜 되게 그 리듬 읽는 능력이 좀 많이 생겨요. 네. 저도 되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 예전에 진짜 박자 세는 거 정말 못했었어요.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못했었어요. 예전에 어릴 때. 그래서 진짜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었어요. 어릴 때. 네. 진짜 도저히 그 쉼표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힘든가 했더니 체계적으로 제가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자, 기타로 한번 해볼까요? 251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은 9, 13이나 텐션 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할게요. 근데 스윙 리듬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바운스를 넣으면 안 되고. 자, 바운스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1번 1, 2, 1, 2, 3, 4. 빠 2번 1. 자, 이렇게 이어준다 그랬죠. 셋, 넷. 그쵸? 뒤에 10표가 기니까 이거를 음을 길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분 음표 돼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쉼표가 아닌 음표로 따지면. 그쵸? 자, 2번 1, 2, 1, 2, 3, 4. 사실은 요런 그 스타카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음표 위에 붙은 것들이 사실은 이거는 약간 스윙 리듬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끊어서 스윙감 살리라고 이거 해놓은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에 뭐 액센트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지금은 그러한 바운스 리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가는 거라. 1, 2, 2번 1, 2, 3, 4. 자, 3번은 마이너 투 5 한번 해볼게요. D-7 플랫 5, G7 플랫 13, C 마이너 9. 3번 1, 2, 1, 2, 3, 4. 아니다. 3번 이게 아니지. 1, 2, 3, 4. 1, 4번은 메이저 투 5번이요. 바꿔볼까요? 키를 E 플랫 키로. 자, 1, 2, 1, 2, 3, 4. 1, 2, 1, 2, 1,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는 어떤 장르의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8비트 리듬을 읽는 연습이 되면 16도 약간 이러한 방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펑크 리듬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 펑크 리듬의 이제 거짓 피킹 오늘 또 하기로 했는데 그 거짓 피킹이 결국에는 쉼표 처리를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음을 길게 해줘도 되고 끊어도 되고 결국에는 그 박자 수는 다 같은 거라서
자, 보시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해보실 게 요거예요. 뒤에 밑에 거. 요게 뭐냐면, 아이고 왜 네가 움직이냐. 요게 포핸드와 투핸드. 요게 이제 가장 말하자면 일종의 그 재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듬 중에 하나죠. 예. 물론 이 리듬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리듬 포, 엔드 박자에 있고 그 다음에 원, 투, 엔드 박자에 얘가 있죠. 그쵸? 요 점이 2잖아요. 그리고 얘가 엔드. 마찬가지 3, 엔드가 바로 맞나? 지금 제대로 한 건가? 1, 2, 엔드 3, 4 엔드. 뭐 하고 있냐? 4 엔드. 요렇게 요 엔드 박자. 즉 요 바로 4 엔드, 2 엔드, 특히 4 엔드 이게 가장 그 재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듬 중에 하나예요. 가장 핵심적인 리듬. 대표적인 리듬이라고 봐야죠. 1, 2, 1, 2, 3, 팝. 그쵸? 4 엔드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라던가 뭐 그런 뭐 유명한 그 뭐 빌리스 바운스라던가 이 유명한 것들 나우스 타임 뭐 대부분 다 뭐예요? 4 엔드로 멜로디가 시작돼요. 자, 요거는 만약에 저작권 걸리면 나중에 요거는 다 잘라낼 거예요. 1, 2, 1, 2, 3 아스트베라라바 드베라라바리바 드베라라바 드레라라라 그쵸? 1, 2, 3 파드레라라라 드레라라라 그쵸? 이런 식으로 1, 2, 3 빠라라리라리 스타라리라리 4 엔드 싹 물고 들어가죠. 1, 2 1, 2, 3, 4 디라리루다이리루다루다 스타루라 스타루라루다루 까먹었다. 아유 참. 어휴 이런 너무 안 쳤나? 너무 안 쳤나? 까먹었다. 자, 아무튼 4 엔드에서 다 짝짝짝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왜 까먹었지? 다행이네요. 기억하고 있네요. 몸이 기억하고 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4 엔드 2 엔드 요 리듬이 상당히 또 요거는 이제 재즈에서 스윙 리듬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굳이 뭐 스윙이 아니어도 스트레이트여도 요 4 엔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한번 4 엔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투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소리 좀 작게 해서 1, 2, 1, 2, 3,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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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팝. 그쵸? 이번에는 4 핸드에서 이제 2 핸드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 2, 1, 2, 3, 팝, 팝, 2, 3,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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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G7, C 메이저 7. 그쵸?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거를 제가 예전에 우리 워킹 베이스도 좀 했었으니까 제가 그리고 컴핑도 살짝 넣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약간 미들 템포로 한번 해볼게요. 메트롭 소리 잘 들리시나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그쵸? 그러면서 제가 빠, 원, 투, 쓰리,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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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런 리듬 넣었죠. 예. 그게 이제 포핸드, 투핸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블루스 진행인데 그냥 포핸드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그쵸? 이런 식으로도 연습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이 찰스턴 피겨 가지고 이제 그 재즈 블루스 코드 진행 가지고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예전에 이 리듬을 가지고 야 내가 사라졌다 그러면 컨트롤 G. 이 리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우리 블루스 진행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재즈 블루스 코드 진행 A키로 그때 알려드렸었는데 그 이제 F키로 해가지고 이 리듬 가지고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워킹 연습 무슨 뭐 컴핑 연습 뭐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메트로놈 60에 제가 이거를 블루스 진행 가지고 1번을 한번 쳐볼게요. 요거 1번 재미로 여기까지 했으니까 메트로놈 소리가 좀 잘 들려야 되니까 원, 투, 원, 투, 쓰리, 포. 제가 마지막에는 포핸드 투핸드로 또 바꿨었죠. 지금 요 찰스턴 피겨 1번 가지고 또 한번 해봤습니다. 블루스 진행 가지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리듬을 꼭 뭐 스윙 리듬 뭐 바운스 리듬 아니어도 스트레이트 리듬으로 꼭 원쓰리 또 투포가 가능하신 분은 투포 해가지고 이 중간에 숨어있는 그 박자들 다 계산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코드 진행 뭐 1625, 뭐 가요 코드, 팝 코드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나는 그래도 좀 텐션 코드 좀 알아 그러면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코드에서 251 가지고 아니면 1625 가지고 요렇게 리듬을 연습을 해보시면 블루스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일반 블루스 진행 가지고도.
네, 얼마든지 블루스 진행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진행들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코드 진행. 나는 C, A 마이너, G, C, D 마이너, G7밖에 모른다. 그럼 그거 갖고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C, A 마이너, D 마이너, G7밖에 모른다. 그러면 C, 그쵸? 원래는 업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8비트는 1 and 2n이니까. 그런데 뭐 밥 이렇게 다운으로도 치죠. 이 정도는. 그쵸?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G는 G 잡을 줄 안다 그러면 나는 A 마이너 G 락 코드로 할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리듬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굉장히 리듬감이 좋아지고 박자 그 타이밍 이런 것도 좋아지고 예, 메트로놈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기타 그 풀 버전도 그렇고 기타 레슨 1, 2, 3편에도 그 박자 들으면서 하는 연습 다 제가 해놔서 그거 재생 목록에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전공생들도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런 연습들을. 근데 이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면은 되게 좀 더 안정적인 화려한 걸 연주하는 것도 되게 멋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그 뭐 가요 같은 걸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려고 다 이제 들어가셨나? 그렇구나. 목요일은 그게 있네요. 다음날 출근을 하셔야 되는구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출근을 안 하셔도 되니까 토요일날 대부분 물론 저는 상관없지만 저는 편집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토요일까지 다 편집을 못 마치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막은 절대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자막을 딱 넣고 그 이외에는 자막 자체를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벌써 2시간 넘게 떠들어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다들 연습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잠시 화장실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요거 잠깐 지금 이게 출력은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저만 소리를 못 듣는 거니까 제가 또 그 자주 가는 혹시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도 조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디만큼은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산다 하고 계속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네요. 자, 그럼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다녀왔습니다. 그 내일이 원래 그 하는 날이잖아요.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케줄이 다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9/11 13 그거를 조금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9시부터 한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 자,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또 혹시나 또 이게 또 그 내일인 줄 알고 신경도 안 쓰시다가 내일 또 싹 들어오실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도 좀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네, 내일은 뭐 이론이 됐든 뭐 약간 짧게만 좀 진행을 하고, 일단은 그 잽잽이 헛피킹 그거를 조금 진행을, 바라보니 뭐 할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Q&A를 좀 더 할까요? 자, 혹시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뭐 질문 좀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네 분이 계시네요. 확실히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좀 다른가 봐요. 네. 그쵸. 원래 저희가 제일 처음에 목요일 날 하다가 금요일로 바꿨죠. 오늘 진짜 장난 아니게 덥더라고요. 6월 달이 이렇게 더웠나 싶어요. 지금 6월 달은 그렇게 안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도 되게 더웠었잖아요. 근데 6월 달은 그렇게 안 더웠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졌는지. 다들 이게 지금 계신 분들 이렇게 딱 틀어놓고 딴데 가셨나 보다. 자, 그러면 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어차피 제가 또 이걸 또 나중에 또 만드니까 또 그것도 보시면 되니까, 요거 요거가 제가 그 세븐스 패턴 할 때 또 좀 꽤 많이 사용했던 거고, 요게 또 기타리스트들이 의외로 또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모양을.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순차적으로 쭈루룩 세븐스 코드를 보는 방법인데, 요것도 의외로 꽤 사용 빈도가 꽤 높습니다. 예. 자, 보시면 도미솔, 여기 도미솔이 있었죠.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도미솔에 C, 도미솔, C 플랫 이렇게 갔던 것처럼 도미솔, C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지만 도미솔, C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요 지금 어디 갔냐? 요겁니다. 요거. F 메이저 7인데 C 메이저 7.
여기입니다. 도미솔시. 그쵸? C플랫에서 요 C플랫 선상에 있는 도부터 해서 도미솔시 이 폼입니다. 요거 메이저 7.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일단 보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도미솔시 그래서 따라라라라라라라 그쵸? 코드톤 볼 때 요 모양도 꽤 괜찮아요.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C 메이저 7, B 메이저 7 4번 줄을 베이스를 보고 가는 거죠. 루트를 3번 줄, 4번 줄 요건 B 플랫 메이저 7, A 메이저 7, A 플랫 메이저 7, G 메이저 7 그죠? 도미솔시 그 다음에 레까지 가면 텐션 9 드베레바라 근데 이 도를 빼면 미솔시 레 E 마이너 7이죠. 드베레바라 C 메이저 7 그쵸 요렇게 그러면 7은 요게 1번 줄이 7음이니까 C니까 발음 떨어지면 C 플랫 이거는 보이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 보이싱 순차적으로 가는 그쵸 인벌전 안된 그 다음에 마이너 7 튜닝이 조금 안 맞네요 기타가 C 마이너 7 C 마이너 7 플랫 5 힘들다 그쵸 저도 손이 그렇게 별로 큰 편이 아니어서 그러면 C 메이저 7 B 마이너 7 플랫 5 A 마이너 7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 7을 이렇게 잡았지만 C 마이너 7을 이거를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치는 거죠. 도미솔 자,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기타가 피킹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도미솔시 시레파라 라 도미솔 솔시레파 그쵸 도미솔시 레파라도 미솔시레파라도 미솔시레파 그쵸 여기서 솔시레파 이게 솔시레파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 2번 줄에 가는 게 1번 줄로 솔시레파 그쵸 이렇게 처음에는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연습을 천천히 꾸준하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이걸 이제 스윕으로도 넘어갈 수 있죠. 자, 보면 5도 7, 6도 A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플랫 5, 하프 디미니시, 1 메이저 7, 2 마이너 7, 3 마이너 7, 4 메이저 7, 5 7 반대로 따라라바다바라바다라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자, 반대로 따라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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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방향 틀기 도시레 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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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 메이저 7, 3 마이너 7, D 마이너 7, C 메이저 7, B 마이너 7 플랫 5, A 마이너 7, G7. 그 다음에 높은 음 왔다가 낮은 음에서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윕으로 따드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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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드르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요거 상당히 의외로 또 요거 또 연습을 해보면 또 이런 말하자면 중간에 막 이렇게 좀 빠르게 연주할 때 그럴 때 되게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오늘 이것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일 할 건데 도미솔시레 파라 이런 식으로 아예 3도씩 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솔 7, 9, 11, 13 이렇게 꼭 텐션이 아니어도 그냥 숫자를 그냥 높인 거예요. 9, 11, 13으로 뚜라르르르라라. 그러면 이게 세븐스가 이 안에 들어있고 3화음도 들어있고 3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3도 간격으로 쭉 쌓아주는 거니까. 그쵸? 이거 제가 아마 기타 그 풀 버전으로 아마 9, 11, 13 아르페지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예. 그 안에서 이거죠. 자, 그래서 응용을 한다면, 그쵸? 사실은 이제 내일 또 할 때 요거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연주하다가 중간중간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전에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바라모님 요거는 백킹 트랙 틀어놓고 연습해보세요. 이게 그게 있어요. 바라모님 뭐냐면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백킹 트랙이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제가 틀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들리시지만 저는 안 들리기 때문에 기타야 앰프 때문에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소리는 들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 자체가 지금 출력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껐다 켜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도 더위를 먹었나? 제가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차 집에다 놓고 필요할 때만 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원래 귀찮아서 안 바르다가 뭐 자꾸 뭐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다이소에서 하나 사가지고 바르고 다니는데 탔어요. 살이 시커멓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이 선생님 많이 타셨는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늘 집 그 다음에 여기 학원 학교 이게 단데요. 바라모님, 제 생각에는 바라모님이 연주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전 연주 활동하기 이전에 연습하시잖아요. 리허설 같은 거 하시죠? 뭐 아니면 합주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하실 때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바라모님 일렉 기타로 연주하세요? 아니면은 어쿠스틱으로 연주하세요? 어쿠스틱. 어쿠스틱 같으면 어쿠스틱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 기타가 제가 관리를 거의 안 해서 지금 예, 줄도 갈고 좀 넥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신경을 좀 많이 못 써주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음가가 어쿠스틱으로 하면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거의 이렇게 거의 이런 사운드로 들리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피크도 약간 얇은 거 이 삼각형 요거 지금 한쪽은 부러졌어요. 예. 일반 그 2.0으로 2.0mm짜리로 하면은 좀 너무 소리가 둔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이렇게 잘 들리시나요? 확실히 어쿠스틱으로 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서스틴이 일렉 기타만큼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끊어지니까 쉽지는 않네요. 예. 근데 한번 연습하실 때 그 합주하실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평소에 연습하시는 거고 이거 아니어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못 쓰세요. 예. 그러니까 합주할 때 이럴 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막 써보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스터디 밴드 내지는 같이 합주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게 중요해요. 예. 아니면은 뭐 기타 2대 가지고 한 명 반주하고 한 명이 연주하고 이런 것도 괜찮고 만약에 정 그러한 게 안 된다면은 그 바람모님이 자주 하시는 곡이나 자주 솔로 같은 거 하시는 그런 곡을 놓고 그 MR 틀어놓고 한번 아니면 백킹 트랙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 즉흥 연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즉흥으로 막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네. 진짜 연습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마디 감각, 그 다음에 마디 감각도 되게 중요해요. 그 네 마디 단위, 두 마디 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네 마디 단위로 움직이는 거,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디의 감각이 있으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 연음을 친다던가 소위 말하는 레가토 이런 거. 아, 그쵸. 코드별로 코드톤 연결하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51이던 그 다이어토닉 안에 있는 코드 진행이면 사실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그 전에 같이 우리 했던 3도, 4도, 5도, 6도 이런 인터벌도 다 연습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사실은 할 게 많죠. 예. 그러니까 즉흥으로 뭔가 연주를 하시려면은 그냥 카피라인을 나는 치는 걸로 충분히 재미가 있다. 그리고 연주할 때 그게 좋다 그러면 카피라인을 그대로 그냥 연습하시는 것도 그것도 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그래도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솔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스스로 만들어서 솔로를 하더라도 카피라인은 좀 어느 정도 내가 라인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요. 예. 순수하게 백지에다가 내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고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예. 다 내가 한 번쯤은 들었고 다 내가 어디엔가 했어서 내가 몸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를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예. 아,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할 때 그 시간 스케줄을 짜서 연습을 했어요. 예. 연습을 할 때 제일 그리고 이제 그 12키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무조건 C 메이저 스케일로만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12키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 키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었구나. 저는 항상 연습 스케줄을 그거를 항상 연습을 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건 제가 했던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내용을 적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나는 단순한 취미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기타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지 모든 연습 스케줄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방법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딱 연습을 할 때 날짜를 먼저 적었어요. 오늘 6월 13일이면 6월 13일 이렇게 적고, 그렇죠? 먼저 날짜를 먼저 적고 연습할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연습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연습한 내용. 연습할 내용이 아니고 연습한 내용입니다. 절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습할 내용을 적었다가 연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연습한 내용.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도착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도착기 메트로놈 60에 놓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크로매틱 연습 해가지고 뭐 한 박, 뭐 2개, 뭐 3개, 뭐 4개, 뭐 6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했어요. 이러한 연습을 50분 정도만 했어요. 50분 정도만. 예.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5 포지션, 7 포지션, 펜타토닉. 5 포지션, 2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 군하고 펜타토닉 군 요거를 묶어가지고 또 연습을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쵸?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와서 다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터벌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이 끝나면 뭐를 했느냐, 이제 지금 쭉 그 순서대로 연습을 했어요. 제가 레슨 올린 순서대로, 기타 레슨 올린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9, 11, 13 들어가는 아르페지오 패턴도 있었고, 그 전에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세븐스, 그쵸? 이거를 다이어토닉 패턴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나서는 또 보이싱도 있잖아요. 보이싱 연습 2, 5, 1 해가지고 뭐 재즈 보이싱 무슨 보이싱 해가지고 일단은 요런 식으로 딱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키는 어떻게 돌렸느냐, 무조건 하루에 12개를 다 못 돌려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계획을 이제 이거예요.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그런데 오늘 C키로 했어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부터 요 기본 연습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키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하루에 한 3키 정도 했었어요. 12키로 다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C키로만 하루에 3키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한 키.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놨어요. 한 내용을, 연습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12기 돌리는 거를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은 이어서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요거는 키와 상관없는 거니까 요거는 웜업 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나중에 얘네들은 뭘로 했냐면 얘네들은 3도 패턴으로 다 연습을 했어요. 펜타토닉 빼고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도 연습하고, 메이저 스케일도 뭐 예를 들면 뭐 3그립 뭐 4그리핑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쵸.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금방 하잖아요. 한 키 하는 거는 길 따라가는 건 이런 거 금방 하잖아요. 금방 갔다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뭐 1분도 안 걸리죠. 익숙해지면. 그쵸. 중요한 건 키 체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자, 오늘은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하는 날이야. 그러면 5니까 6. 개방현 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B 플랫 키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3도 패턴으로. 네 가지 방향 했잖아요. 하행으로 올라가는 거. 방향 틀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거를 연습을 쫙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세븐 포지션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떠냐면요,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 연습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음악적인 연습은 아니잖아요. 네, 기계적인 연습인 거지. 근데 이게 이러한 게 이제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계적인 연습을 되게 외국의 연주가들도 이런 기계적인 연습을 참 많이 해요. 예. 예.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또 보기도 했고, 기계적인 연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계속 트레이닝을 하던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이런 연습을. 이런 거는 더 어릴 때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공자에 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업을 삼고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연주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러한 연습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다 이제 곡 연습도 해야죠. 뭐 작곡도 해야죠. 뭐 편곡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음악 생활에 뱅글뱅글 도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과제도 있지, 뭐 곡도 써가야지, 카피도 해가야지, 뭐 합주도 해가야지.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일주일. 거기다가 또 뭐 레슨하러 가야지, 뭐 입시학원에도 가서 또 가르치기로 가야지. 이러다 보면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떤 혹자분들은 이런 연습은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각자의 어떤 그런 어떤 연습 방향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꼭 제 연습 방향이 꼭 옳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근데 천재적인 음악성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귀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긴 하죠. 아, 오늘 얘기가 너무 무거운데.
바라보님 그거 있잖아요. 바라보님 전에 얘기했던 거. 코드 3개로 동요 반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족 코드 1도, 4도, 5도, 그리고 4도의 대리인 2도 마이너, 1도 앞에 2 마이너가 올 수도 있고요. 1도 앞에 6도 마이너가 올 수도 있고요. 가족 코드. 그때 컨트리도 얘기했잖아요. 컨트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뒤에 박에 있는 거. 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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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작. 이게 있는 거. 궁작, 궁박, 궁자지, 궁다. 예. 그죠. 8비트에서 아세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예. 근데 이걸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컨트리에서 컨트리 리듬 연습할 때 가장 기본 4분의 4박자. 아이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4분의 4박자 할 때 대부분 컨트리는 둔다가 두구단, 이게 기본 리듬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본 리듬 맞아요. 근데 액센트가 둔다가 두구단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업비트에 있어요, 얘가. 물론 16로 따지면 요거는 또 앞에가 다운비트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 먼저 이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컨트리를 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 여기에 액센트가 있다라는 거. 이때는 길게 쳐주는 거죠. 세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길게 쳐주는 느낌이죠. 이게 되면 둔다기 두구단, 두구다기 두구단,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16만 계속 쳐도 컨트리 느낌 나는 게 두구다기 두구다기 두구다가,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응용 버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둔다다 두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컨텐츠 나왔다. 컨트리 리듬을 잘하는 방법. 그래서 자, 1번 이 연습을 가장 먼저. 갑자기 내가 컨트리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둔단 두구단 요 연습이 2번 연습. 두구단, 그렇죠. 1번 연습 먼저 해보시고 2번 연습, 그 다음에 3번 연습. 그러다 보면 요 4번 5번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1번 앞에 요 부분은 쿵은 저음줄 부분 한 6, 5, 4번 줄까지 정도 짧게 치시고, 뒤에 요 부분은 길게 치시고, 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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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자 둔자 두구자 2번이죠. 이게 둔자 두구자 할 때 당연히 얘는 짧게 얘는 길게, 둔자 두구자 짧게 길게, 둔자 두구자 둔자 두구자 둔자 두구자. 그러면 얘도 짧게 길게, 둔자가 짧게 길게, 둔자가 두구자가 그쵸. 이게 컨트리 리듬의 가장 핵심적인 리듬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그 연습을 할 때 1번 연습을 잘 하셔서 이 느낌이 딱 나오면 이 1번만 쳐도 모든 컨트리 리듬은 다 맞아요. 이것만 쳐줘도. 이거를 바탕에 두고 이제 이게 자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둔다 두구다 둔다 두구다, 3번 둔다가 두구다 둔다가 두구다. 그쵸. 이게 되면은 두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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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되고 5번.
근데 얘는 좀 힘들다. 5번에서는 둔다데 두구다가 할 때 여기에 액센트 넣는 건 좀 힘들다. 요거는 힘드네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요거는 힘드네요. 둔다디 두구다가 둔다디 두구다가 이건 좀 쉽지가 않네요. 둔다디 두구다가 둔다디 두구다가 그래도 좀 되네요. 예. 자, 컨트리 리듬. 요렇게 되면은 컨트리 리듬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컨트리 리듬으로 나온 음악, 특히 김광석 씨 노래가 컨트리 리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김광석 씨 음악을 많이 들으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번 요거 꼭 1번 연습을 하시고 1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음악에 맞춰 그 AR 틀어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 갑자기 재즈 얘기하다가 또 가요 컨트리로 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끝. 근데 이 진짜 컨트리 리듬은 요거는 진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바라보님이 그 컨트리 리듬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그때 메모 다 해놨었잖아요. 네. 진짜 중요해요. 컨트리 리듬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둔다 둔다 둔다가 두구다 둔다 둔다 1, 2, 3, 4 1, 2, 3, 4 그쵸.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바라모님 마지막까지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갑자기 또 시청자분들이 또 늦었네요. 6분이나 계시네요 지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눈팅 하셨던 분들도 감사드리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그 9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예, 너무 길게 말고 그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예, 내일은. 예. 그래서 내일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Q&A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그 펑크 리듬 잽잽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계속 밀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런 거를 해야 좀 저도 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재즈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예. 저도 가요, 팝, 락 이런 거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예. 그렇죠. 바라모님 그래도 이제 10,000명은 가야죠. 지금 3,000명대에서 지금 굉장히 더디었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그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꾸준하게 또 모아뮤직 그 유튜브 채널을 봐주셔서 자극적으로 이거 하나만 알면 손가락 날아다녀요. 이런 거요, 바라보님? 아니면 뭐 섹시하게 기타 치는 법 뭐 이런 거요. 요거 하나 알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 채널에 그 제작하는 주인 따라간다고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쵸, 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그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적어도 보셨을 때 그래도 야 그래도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이거 좀 그런 거를 조금 그 중심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또 그 있잖아요. 그
완전 초보 그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바라모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엔 제 말투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모님? 좀 더 약간 개그스럽게, 그리고 좀 더 막 뻔뻔하게 약간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바라모님뿐만 아니라 또 채팅에 또 참가해 주시고 질문하셨던 분들 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9시부터 또 한 1시간 반 정도 또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삼계탕 한 그릇씩 꼭 이제 드세요. 저도 일요일 날 부모님 모시고 삼계탕 먹으러 가려고요. 네, 집 근처에. 네. 자, 아무튼 행복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9시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